다들 주말에 늘어지게 자는 게 평일 내내 쌓인 피로를 푼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평일 불면증의 주범입니다. 만성 불면증에 가장 강하게 관하는 치료법은 약이 아니라 다른 한 가지입니다. 졸피뎀 같은 처방 수면제는요, 당장 잠 오는 효과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자다 깬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주 프로그램을 노선 문서로 정리해뒀습니다. 설명란 첫 줄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워 약사입니다. 한국에서 2024년 한 해에만 수면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환자가 약 187만 명이었습니다. 저희 약국에서도 졸피뎀 말고 일반 의약품 수면 유도제와 수면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을 매일 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을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 수면 전문 의사들이 만성 불면증에 가장 강하게 관하는 치료법은 약이 아니라 다른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약국 수면 유도제와 처방 수면제, 이 약들을 매일 드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 불면증에 진짜 권하는 치료법이 무엇인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사는 수면 유도제는 두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디페니르라민, 독시라민. 둘 다 원래는 콧물 등을 줄이는 알레르기 약인데 졸음이 부작용이라 수면 용도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3,400여 명을 7년 넘게 분석해보니까 수면 유도제인 디펜히드라민이 포함된 약물을 매일 3년 이상 드신 분에서 치매 위험이 약 1.5배 높게 보고되었습니다. 불면증 자체가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서 약 때문에 치매가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약사로서 장기 복용을 권하기는 조금 찝찝합니다. 졸피뎀 같은 처방 수면제는요, 당장 잠 오는 효과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자다 깬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날 새벽 4시에 졸피뎀 드신 분이 아침에 보이스피싱 당한 걸 기억하지 못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옆에 계신 배우자분은 자녀와 통화하시는 줄 알아서 관여하지 않으셨대요. 게다가 약효가 남아있을 때 사람을 좀 해롱해롱하게 해서 낙상,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면증에서 약물 치료는 잠이 너무 무너져 있을 때 다리 역할을 합니다. 최소한의 잠을 확보해줘서 본격적인 치료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문제는 다리 위에서 계속 지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치료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불면증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계신 3가지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요. 이걸 왜 꼭 알아야 하냐면 이게 몸 안의 생체 시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서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24시간 생체 시계가 있는데요. 뇌에 식교차 상행이라는 작은 신경 덩어리가 있고 이게 우리 몸 전체의 시계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시계가 정확히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보다 살짝 긴데요. 그래서 매일 약 10분 정도를 외부 신호로 다시 맞춰줘야 합니다. 마치 아날로그 시계에 맞추듯이요. 이 외부 신호 중에 가장 강한 게 빛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빛을 받으면 이 생체 시계의 신호가 가서 지금부터 하루 시작이다 라고 시계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에 하루의 시작을 세팅합니다. 잠드는 시간은 원인이 아니라 이 시계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시계가 맞으면 밤에 자연스러운 졸림이 돌아오고 시계가 무너지면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 오래 앓으신 분들은 이 시계가 무너져 있는데요. 몇 시에 자야지 애쓰셔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잘못된 버튼을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는요, 다들 주말에 늘어지게 자는 게 평일 내내 쌓인 피로를 푼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평일 불면증의 주범입니다. 토요일에 2시간 늦게 일어나면 그날 밤 잠드는 시간도 2시간 밀립니다. 시계가 서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일요일도 늦잠, 월요일 아침은 시계는 토요일 자리에 있는데 몸은 6시에 일어나야 해요. 비행기 한 번 안 타고도 시차 적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밤에 잠이 안 오고 화요일에 또 약을 드시게 됩니다. 주말 늦잠이 평일 수면제의 원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잠이 안 올 때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누워만 있어도 피로는 풀리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가 침대를 각성의 장소로 학습합니다. 뇌는 반복되는 걸 배워요. 침대에서 30분, 1시간 뒤척이고 걱정하시면 뇌가 이렇게 배웁니다. 아, 침대는 깨어있으면서 걱정하는 곳이구나. 이 학습이 쌓이면 나중엔 침대에 눕는 순간 각성 모드로 바뀝니다. 이 단계는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불면증이 만성화되는 핵심 메커니즘이 이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침대는 각성의 학습 장소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말 포함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오차 30분 이내고요. 일어나면 바로 커튼 열고 햇빛 받으러 가세요. 그리고 잠드는 시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졸릴 때만 침대에 가세요. 억지로 일찍 누워서 잠을 기다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웠는데 15분 안에 잠이 안 오면 그냥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나오세요. 거실로 나와서 조명 어둡게 하고 책이나 편한 걸 하다가 졸려지면 다시 들어가세요. 여기까지 보면 내용이 굉장히 허무하고 항상 들어왔던 얘기 같은데요. 사실 이 3가지는 전 세계 수면 전문의들이 1순위로 꼽는 그 치료의 일부입니다. 미국, 유럽, 한국 수면학회 모두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공식 이름도 있습니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외국에서는 CBTI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1순위가 됐을까요? 2010년대 초반부터 비슷한 연구들이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평균 12년 동안 불면증을 알아온 133명을 모았습니다. 절반은 책 한 권에 매주 15분 전화 상담을 더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책 한 권만 받았어요. 약도 없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6주 훈련이 끝날 때쯤 책만 받은 분들도 4명 중 1명이 이미 불면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전화 상담까지 받은 분들은 그보다 더 많이 60%가 불면증에서 벗어났어요.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밤에 덜 깨고 아침이 개운해진 거예요. 이런 결과들이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2016년 미국 내과학회가 만성 불면증 1차 치료를 약에서 1훈련으로 공식 교체했습니다. 이후에 증거들이 더 쌓이면서 전 세계 가이드라인이 같은 방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스웨덴 연구진이 아까 그 6주 훈련을 받았던 분들을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참여자의 66%가 여전히 불면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3명 중 2명이에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처음에는 전화 상담 받은 분들이 훨씬 빨리 좋아졌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책만 받은 분들과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책 한 권만 가지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이 결과가 2022년에 발표됐습니다. 수면제를 아무리 오래 먹어도 끊으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훈련은 배우면 몸에 남아요. 책 한 권으로 10년이 간 겁니다. 한번 배워볼 가치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좋은 치료에 대해 잘 모를까요? 전 세계 1순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시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환자가 매주 1시간씩 6주에서 8주를 교육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걸 시행하는 병원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까다로워서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수십 년 연구가 쌓이면서 이 훈련의 핵심이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뼈대는 2개인데요. 수면 제한과 자극 조절.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보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가 수면 제한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졸릴 때만 침대 가기와 세 번째, 15분 안에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나오기가 자극 조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중요한 게 밝혀졌어요. 3만 1000명을 분석한 2024년 대규모 연구에서 이 두 행동 기법의 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작업을 더했을 때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행동만 해도 시작은 되는데 거기에 잠에 대한 잘못된 믿음, 예를 들면 나 8시간 못 자면 큰일 난다 같은 생각을 같이 풀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인지 재구성이 효과가 가장 좋았어요. 원리를 알면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뜻인데요. 아까 그 스웨덴 연구 혼자 책 보고 한 분들도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4주 프로그램을 노선 문서로 정리해뒀습니다. 설명란 첫 줄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4주 프로그램이고요. 1주차에 수면 패턴을 기록하고 2주차에 오늘 드린 3가지를 시작합니다. 3주차부터 수면이 늘기 시작하고 4주차가 되면 잠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어요. 수면 일지 양식, 주차별 체크리스트, 잠이 안 올 때 대처법, 잘못된 수면 생각 교정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 분 절대 이 영상 보고 혼자 끊지 마세요. 특히 알프람, 자낙스 같은 벤조디아제품은 끊었을 때 반대로 불면이나 심하면 경련까지 올 수 있어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천천히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등 다른 문제가 같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 먼저 진료 받으시고 이 훈련은 그 위에 더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약물과는 충돌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단순한 내용이 수십 년 연구 끝에 세계 1위로 올라선 치료의 핵심입니다. 약은 오늘 밤만 도와주지만 이 훈련은 4주 배우면 10년이 갑니다.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커튼 열고 햇빛 받으세요. 졸릴 때만 침대에 가시고 15분 안에 잠이 안 오면 벌떡 일어나세요. 처음 1, 2주는 낮에 엄청 졸릴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구간인데요. 그 졸림이 치료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전하실 때나 기계 조작하신다면 꼭 조심하셔야 해요. 3주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하고 4주가 지나면 체감이 확실해집니다. 제 문서에서 설명란 부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복용 중이신 약이나 영양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꿀잠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